청도 날씨가 원래 되게 좋아요. 手里拿的这不相机吗？现在我们2个一起。啊啊！可以拍我们。哦，你好，你好。啊，就这样的。啊，这样的。啊 Hello，Hello， Hello， 你好。爸爸买东西了。是的。走了，再见。再见。 카메라 들고 이렇게 찍고 있으면 뭐 하는지 궁금해하고 또 어디 찍냐고 물어보는데 틱톡이죠. 우리나라란 틱톡. 중국 사람들도 요즘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몰라서 그렇지 대화를 나눠보고 또 이렇게 좀 친해져 보면 사람들이 되게 정이 많고 되게 친화적입니다. 네.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근데 대부분 좋죠. 사람들 다. 안녕하세요. 찐쌤 패밀리의 찐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번 밖에 잠깐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 2007년도부터 중국 칭다오에서 현지 관령 유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양한 상담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유학 시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보내고 싶으신데 과연 어느 시기가 가장 좋을까 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중국 유학 시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유학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유학 시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다 성향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일률적으로 어느 시기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요. 그러나 나름대로 중국 유학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학의 목적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어만 빨리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중국에서 중국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유학을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어를 이제 어느 정도 하는 데는 물론 이제 이게 뭐 성향도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딱 정해진 건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그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 시기를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 Hello. Hello. One. 보통 10살 이후부터 12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 5학년 시기 정도에 와서 1, 2년 정도 얼른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 보통 중국 조기 유학을 준비한 학부모님들께서는 대부분 중국 학교에 대한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뭐 시설이라든지 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중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적응하는 문제가 사실은 더 크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4, 5학년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도 그래도 초등학생이니까 아무래도 다시 한국 커리큘럼에 아니면 한국의 교육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겠죠.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어리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과 어울리는 면에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더 잘 어울리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어떤 언어든지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어릴 때 배우면 발음이라든지 성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단점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이 옆에 계신 게 누군가 보호자가 옆에서 있는 것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좋겠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분명히 누군가의 케어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인이 된 이후에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뭐 어학연수를 하는 방법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성인이 돼서 어학연수를 왔을 때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케어나 보호가 필요 없이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본인의 어떤 의지와 절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중국어 공부 제대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런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성인이 돼서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더라도 중국어를 제대로 못 배워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인 어학연수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대학 입학을 위한 조기 유학입니다. 甚至都看小说的时候很进教室来的时候，原来汉迈尔先生，他很批评，你为什么那么玩了？以前会很严厉，对，但是今天他很认真的时候，学习的时候很认真，都忘了什么？忘了吃饭。对呀，甚至都忘了吃饭。然后确实说的有一点那么感觉方言这样，因为这样的话你更容易说，对中国比较感兴趣的，对吧？重要是你有话题，如果让你写800字，你也能写出来的。你们在韩国是不是政府供水？是吗？ 제 생각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떨어지기보다는 빠르면 중학교 1, 2학년 시기 아니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중국으로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시기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자립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철도 들어서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그 학생 옆에 항상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부모님의 역할과 그리고 때로는 엄격한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면서 학생에게 비전을 제시해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조건만 갖추어준다면 사실은 중학교 이후에 어느 시기든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 학생의 성향과 그 다음에 학습 상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학습 프로그램을 짜서 공부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기에는 어느 시기인지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유학을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국어를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중국어를 전혀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1년 반, 2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중국에 좋은 명문대에 입학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학을 일찍 왔다고 해서 자만할 수도 없고, 또 늦게 왔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생의 학습 의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학습 관리 프로그램, 여기에다가 선생님들과 학생이 마음을 맞추어 노력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간적인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유학 목적에 따른 중국 유학 시기 결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중국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나 아니면 자녀의 조기 유학을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